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74번째 시간으로 행복론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론. 행복해지는 방법.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것은 불행이 머리 위로 떨어질 때에 행복하게 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스토아 학파에 일임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인생의 괴로움이 일상적인 번거로운 일인 경우에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다. 첫 번째 규칙은 현재의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간에 자기의 불행을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일이다. 두통, 구토, 불쾌, 폭통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해도 신뢰라고 간주해야 한다. 부정이나 오산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나 젊은이 또는 어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불평이 남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비록 남들이 그런 내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나 위로해 주기를 원할 때에도 결국은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슬픔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분을 북돋아 주지는 않는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은 가장 깊은 감정이다. 누구나 죽기보다는 살고 싶어하는 법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며 만족해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일 저마다 죄를 앞에 놓고 불평하기보다는 장작에 불을 지핀다면 사회는 훨씬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이 예의 바른 사회의 규칙이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거기서는 제멋대로 떠드는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권태를 느꼈던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시민계급은 교제상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은 몹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자기의 불행을 자유롭게 떠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우울한 권태에 빠져들 뿐이다. 그러므로 교제의 범위를 가정 밖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서로가 너무 허물없이 지내고 있으므로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작기 때문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남의 마음에 들이는 생각이 있다면 아무도 그러한 사소한 일을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권력을 둘러싼 책략의 즐거움은 아마도 입 밖에 내면 건태로워질 많은 사소한 것들을 잊게 되는 점에 있을 것이다. 절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괴로움을 맛보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음악가나 화가의 괴로움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된다. 배구나 책략가들은 우선 사고한 걱정거리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나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행복해지는 방법의 또 하나 찌푸린 날씨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로운 충고를 덧붙이고자 한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지붕 위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붕의 골을 따라 빗방울이 졸졸 흘러내린다. 공기는 식혀서 여가 된 것 같다. 구름은 마치 솜씨 좋게 뜯어놓은 솜과 같다.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비는 농작물을 망쳐놓는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또한 진창으로 모든 것이 더럽혀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불밭 위에 앉는 즐거움을 비가 앗아간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모두들 당연한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불평하는 그 비는 지금 집안에까지 나를 쫓아온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는 날일수록 명랑한 얼굴이 보고 싶은 것이다. 구전날에는 얼굴만이라도 활짝 개도록 해야 한다. 행복해야 할 의무. 불행해지고 불만을 느끼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남이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왕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된다. 행복을 상품처럼 흥정하려고 하는 눈초리는 모든 것에 건태의 빛을 들이운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선물을 격렬하는 일종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아이들이 뜰을 만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재료로 행복을 만드는 교묘한 작용에 대한 시기와 분노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도망친다. 나는 경험에 의해 스스로 권태에 빠져 있는 자들의 기분을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반대로 행복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 어린아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자기를 위해 남이 놀아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물론 아이들도 환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다. 모든 기쁨을 거절한다는 얼굴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금세 잊어버린다. 문제는 어른이다. 누구나 변함없이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많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투쟁이다. 그 투쟁에서 패배할 때도 있다. 불가피한 사건이나 신출내기 스토아주의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있다. 그러나 있는 힘껏 싸운 연유가 아니면 결코 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명백한 의무일 것이다. 특히 내가 굳게 믿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바라지 않으면 행복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럴 만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행복해진다는 것이 타인에 대한 의무라는 사실은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상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속에 불행과 건태와 절망 등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염된 공기를 참고 견디는 정력적인 본보기 즉 공공생활을 정화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또한 전사의 영광을 바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다.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태와 슬픔과 불행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까? 남녀를 막론하고 행복이란 여기서는 자기를 위해 획득하는 행복을 뜻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기분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행복해지려고 굳게 다짐한 사람에게 대한 포상으로서 월계관을 줄 것을 제안하려고 생각한 일까지 있다. 저 모든 시체, 모든 폐허, 쓸데없는 낭비, 경계를 위한 공세 등은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었으며 또한 행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배관시하는 자들의 소행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나는 어이가 없을 만큼 둔하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아이였다. 그래서 슬픔과 건태 때문에 몸이 여이고 가벼운 아이들이 내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꼬집으면서 나를 업신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주먹으로 힘껏 한 대 갈겨서 일이 끝장나곤 했었다. 오늘날에는 본능적으로 전투 준비를 느꼈을 때에는 결코 그 이유 같은 것은 따지지 않는다. 사람이 무사태평한 것을 시기하는 악당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스러운 독일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구장이들에게 놀림을 받다가 나중에는 벌컥 화를 내는 건강한 어린이와 같은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